안녕하세요. 우리는 합종연행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뭉치고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합종연행에서 합종은 효공과 상황의 개혁 이후 강대국으로 떠오른 서쪽의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남북으로 자리한 6나라가 동맹하는 것을 말하고, 연행은 진나라가 6나라와 행으로 각각 동맹을 맺어 화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행과 소진 6나라 재상이 된 인물. 소진의 생물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며 대략 명자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진은 동주의 수도인 낙양에서 출생했고 젊은 시절 장유와 함께 제나라의 기곡 선생에게 배웠습니다. 공부를 마친 후에는 서쪽의 진나라로 갔는데 때마침 진나라 효공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아들 해문왕에게 유세했습니다. 소진은 먼저 진나라의 지리적인 이점을 말하고 물자가 풍부하고 군사력이 강하며 군주 또한 훌륭하므로 진나라가 장차 제후도를 합병하고 천하를 통일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문왕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며 그를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상황을 죽인 뒤이어서 변론하는 선비들을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진은 입고 갔던 옷이 남루해지고 가진 돈도 다 떨어져서 빈손으로 고향인 낙양에 돌아갔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니 가족들이 모두 외면했습니다. 아내는 배틀 작업을 계속하며 그들도 보지도 않았고, 형수는 밥 지을 준비도 하지 않았고, 부모 역시 말조차 건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진은 큰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남편으로 생각지도 않고, 형수는 시동생으로 생각지도 않고, 부모님은 자식으로 생각지도 않는구나. 이 모든 게 진나라 때문이 아닌가. 그 길로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박혀 책을 꺼내 두루 읽다가 강태공이 지은 병서 음부를 찾아냈습니다. 음부라는 책은 천하의 형세를 헤아리고 군주를 설득하는 비수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호진은 곧바로 머리를 싸매고 그 책을 숙지할 때까지 끊임없이 읽었습니다. 그는 잠이 오면 송곳으로 넓적다리를 찔러 피가 발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책을 열심히 읽었고, 1년이 지난 후 상대방의 심리를 알아내어 설득하는 방법을 터득하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방법만 있으면 이 시대 군주들에게 유세할 만하다. 자신감이 생긴 소호진이 처음 향한 곳은 조나라였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334년경이었는데 당시 조나라 군주는 숙후였고 그의 동생 봉양군이 재상을 맡고 있었습니다. 봉양군이 소호진을 탐탁지 않게 보았으므로 소호진은 연나라로 갔습니다. 1년쯤 지난 후에야 연나라 문공을 만나게 된 소호진은 연나라가 처한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가 유세하는 방법은 먼저 그 나라의 지리적인 위치와 군사력을 진단하고 그 나라의 취약한 점을 드러내어 군주를 두렵게 만든 다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호진은 연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조나라가 남쪽을 가려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진나라와 조나라는 여러 차례 싸워 서로 지쳐 있는데 만약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려면 수천 리를 지나와야 하지만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한다면 며칠도 지나지 않아 수도까지 다다를 수 있으므로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이어서 소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진나라가 연나라를 치면 천리 밖에서 싸우게 되고 조나라가 연나라를 치면 백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백리 안의 근심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천리 밖을 중시한다면 이보다 더 잘못된 계책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군주께서 조나라와 합종하여 천하가 하나가 되면 연나라에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연나라 문공은 소진의 말을 옳다고 여겨 인접한 강대국 전나라와 조나라가 합종 맹약에 동참해서
연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만 있다면 온 나라를 들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연나라 문공으로부터 수레와 말, 금과 비단을 받은 소진은 다시 조나라로 갔습니다. 이때 봉양군은 죽었으므로 소진은 조나라 숙후를 만나 유세했습니다. 조나라 숙후에게 천하의 행세를 상세하게 설명한 소진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효산 동쪽에 세워진 나라 가운데 조나라보다 강한 나라는 없고 진나라가 천하에서 방해거리로 여기는 나라로는 조나라만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이 감히 조나라를 치지 못하는 이유는 한나라와 위나라가 그 후방을 교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와 위나라는 조나라의 남쪽 장벽인 셈입니다. 한나라와 위나라가 진나라를 감당하지 못하면 진나라의 신하가 될 것이고 그 화는 반드시 조나라로 모일 것입니다. 신이 천하의 지도를 놓고 살펴보니 제후들의 땅덩어리가 진나라보다 5배나 크고 제후들의 병사를 헤아려 보니 진나라보다 10배나 많습니다. 6나라가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 서쪽으로 진나라를 치면 진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주께서 진나라를 섬기면 진나라의 신하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연행을 주장하는 자들은 늘 진나라의 힘에 기대어 각 나라를 위협하여 땅을 떼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니 군주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군주를 위해 계책을 세워보면 한위 제초연 조나라가 하나가 되어 합종하여 함께 진나라에 대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나라 군대는 틀림없이 한곡관을 나와 효산 동쪽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조나라 숙후는 크게 기뻐하며 소진을 후대하고 엄청난 자금을 내려주며 제후들과 맹약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진나라 해문왕은 위나라를 공격하여 대패시키고 동쪽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진나라 장수는 서수라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바로 공손년입니다. 소진은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를 공격하여 합종이 성사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기곡 선생에게 동문수사하겠던 장의를 모욕하고 화나게 만들어 진나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시켜 장의를 도와주게 했는데 머지않아 진나라 격경이 된 장의는 소진이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소진이 있는 동안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안심한 소진은 한나라에 가서 유세했습니다. 소진은 한나라 선해왕에게 차라리 달개 부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되지 말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한나라가 진나라를 섬긴다면 쇠꼬리가 될 뿐이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한나라 왕은 절대로 진나라를 섬길 수 없다며 공손히 사직을 받들어 소진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진이 향한 곳은 위나라였는데 당시 위나라 왕은 훗날 맹자도 만나게 되는 양해왕이었습니다. 소진은 위나라가 진나라를 섬기려고 하지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설득했고 해왕도 결국 소진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소진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제나라였고 당시 제나라 군주는 위왕이었습니다. 소진은 제위왕에게 조나라 군주에게 했던 말과 유사하게 설득했습니다. 진나라가 과장되게 허세를 부리지만 제나라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나라와 위나라가 후방을 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나라 왕도 소진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소진이 마지막으로 간 나라는 초나라였습니다. 소진은 초나라 위왕에게 6나라가 서로 합종하여 화친을 맺어 진나라를 고립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계책은 없으며 화친을 맺지 않으면 초나라는 진나라의 침공을 받아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나라 왕도 소진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여 마침내 6나라가 합종하여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소진은 합종 맹약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아울러 6나라의 재상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소진이 북쪽으로 조나라 군주에게 일의 경과를 보고하러 가는 길에 고향인 낙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짐을 실은 수레를 비롯하여 제후들마다 사람을 많이 딸려보내서
소호진의 행차는 왕의 행차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조나라 왕은 이런 소문을 듣고 두려워 소호진이 지나가는 길을 쓸도록 하고 교회까지 사람을 보내 위로하게 했습니다. 소호진의 형제와 아내와 형수는 곁눈으로 볼 뿐 감히 고개를 들어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호진이 웃으며 그의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전에는 오만하더니 지금은 공손합니까? 형수는 몸을 굽혀 기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사죄하며 말했습니다. 계자의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매우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수가 말한 계자는 소호진의 자입니다. 이에 소호진은 길게 단식하며 말했습니다. 아, 빈궁할 때는 부모조차 자식으로 여기지 않더니 부귀해지자 먼 친척까지 다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어찌 권세와 부귀를 가벼이 여길 수 있겠는가. 소호진은 많은 돈을 풀어 일가 친척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호진이 목적을 달성하고 조나라에 돌아오자 조나라 숙후는 소호진을 무안군으로 봉하고 합종 약속 문서를 진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진나라 군대는 15년 동안 감히 한국관 밖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기원전 332년 진나라는 제나라와 위나라를 속여 두 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합종명약을 파기하게 했습니다. 조나라 군주가 소호진을 꾸짖자 소호진은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반드시 제나라의 배신 행위에 보복하겠다고 청했습니다. 소호진이 조나라를 떠나자 합종 약속은 완전히 깨졌고 진나라 왕은 그의 딸을 연나라 태자의 아내가 되도록 했습니다. 소호진이 연나라로 갔을 때 연나라 문공이 죽고 태자가 뒤를 이었는데 그가 여광입니다. 여광이 막 왕위에 올랐을 때 제나라 위왕은 연나라의 국상을 틈타 연나라를 쳐서 성 10개를 빼앗았습니다. 연나라 왕은 소호진에게 합종 맹약을 맺었던 제나라가 조나라도 치고 연나라도 쳐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하며 빼앗긴 땅을 되찾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소호진은 제나라 왕을 만나 연나라 왕이 진나라 왕의 사위이므로 두 나라가 협공하여 제나라를 침공할 수 있다고 하며 두려움을 갖게 했고 결국 빼앗긴 성을 돌려받았습니다. 연나라로 돌아온 소호진은 더욱 예우를 받았는데 연나라 여광의 어머니와도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광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죽게 될까 두려워진 소호진은 여광에게 제나라로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제나라로 망명한 소호진은 제나라의 객경이 되었고 연나라를 위해 제나라를 황폐하게 만들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 뒤 제나라 대부 중에는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사람을 시켜 소호진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깊은 상처만 입히고 달아났습니다. 제나라 왕은 소호진을 찌른 사람을 찾도록 했지만 찾지 못했고 죽음을 눈앞에 둔 소호진은 제나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죽으면 신을 거열형으로 다스려 시장 사람들에게 돌려보이시고 소진이 연나라를 위해 제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을 죽이려던 자를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나라 왕이 그 말대로 했더니 소호진을 죽이려던 자가 정말 자수해 왔으므로 제나라 왕은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소호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소호진이 전국시대 최대의 도박꾼이며 국제관계를 이용해서 횡재를 했고 그가 아이디어를 낸 합종책은 6나라나 백성들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소호진 같은 현인이 나타나 천하가 복종하고 따르게 되었으며 그가 정치로 푸니 무력을 쓸 필요가 없었고 조정에서 일을 처리하니 변경해서 전쟁할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소호진 열전을 쓴 사마천은 소호진이 제나라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죽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를 비웃고 그의 술수를 배우기를 꺼렸지만
그런 견해는 소진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진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소진이 보통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 6나라를 연합시켜 합종을 맺게 한 것은 그 지혜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래서 나는 시대 순서에 따라 그의 경력과 사적을 서술하여 유독 그만이 나쁜 평가를 듣지 않도록 하였다. 종행가 장이 대장부인가 사기꾼인가? 장희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사망한 해는 기원전 309년입니다. 장희가 사망했을 때 맹자는 환갑을 넘긴 나이였고 그때 이후 20년을 더 살았으므로 장희가 한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위나라에서 출생한 장희는 젊은 시절 소진과 함께 귀곡 선생에게 종행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출세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한 번은 초나라 재상의 집에서 귀중품을 훔친 도둑으로 몰려 흠신 두들겨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가 당신이 글을 읽어 유세하지 않았던들 이런 수모를 겪었겠느냐고 말하자 장인은 자신의 혀가 아직 붙어 있느냐고 물어보고 혀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장희가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는 동안 동문수학했던 소진은 이미 조나라 군주를 설득해서 합종의 약속을 받아냈고 후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나라가 제후들을 침략하여 장차 합종책이 성사되지 못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진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을 찾던 소진은 장희를 떠올렸고 그를 끌어들이는 계책을 세웠습니다. 소진이 택한 방법은 능력도 있고 자존심도 강한 장희를 모욕하고 화나게 만들어 진나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사람을 시켜 장희가 진나라에 등용될 때까지 활동자금을 충분히 대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진이 예상한 대로 장희는 진나라 해문왕에게 유세하여 마침내 객갱이 되었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소진이 조나라를 중심으로 합종책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므로 유세객을 등용하여 합종책을 와해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뒤늦게 자신을 도운 사람이 소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장희는 소진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배운 유세술에 있던 것인데 알지 못했구려. 내가 소진만 못한 것이 분명하오. 이렇게 하여 내가 등용되었는데 어찌 조나라를 칠 계획을 꾸미겠소. 나 대신 소 선생에게 소군이 살아있는 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소군이 있는 한 내가 감히 무엇을 할 수 있겠소라고 전해주시오. 이 무렵 서남지역의 총나라까지 점령한 진나라는 더욱 강하고 부유해져서 제후들을 가볍게 여겼고 진나라의 군사력을 등에 업은 장희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희가 먼저 손을 뻗친 나라는 진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나라였습니다. 기원전 328년 진나라는 위나라를 공격하여 군사 요충지를 함락시켰는데 장희는 진나라 왕을 설득하여 그 땅을 위나라에 돌려주고 진나라 공자 한 명을 위나라에 볼모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위나라 왕이 진나라의 행동에 감격해할 때 장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나라 왕을 찾아가서 진나라 군주가 위나라를 매우 정성껏 예우하고 있으니 위나라에서도 담례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위나라가 진나라에 땅을 바치자 진나라 왕은 장희를 제상으로 삼았습니다. 장희는 진나라 제상을 지낸 지 4년 만인 기원전 325년에 제후로 있던 진나라 군주를 왕이 되게 했는데 그의 시호가 해문왕입니다. 다시 2년이 지난 후 장희는 진나라 제상 자리를 내놓고 위나라 제상이 되었습니다. 위나라가 진나라를 섬기게 하여 제후들이 본받도록 하는 것이 장희의 계획이었지만 위나라 해왕과 뒤를 이은 양왕은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나라가 위나라와 한나라를 공격하여 겁을 주고 장희가 다시 설득하자 위나라는 합종 명약을 버리고 진나라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장희는 5년 만에 진나라로 돌아가
다시 재상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313년 장희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제나라와 합종 맹약을 맺고 있는 초나라였습니다. 당시 초나라 군주는 회왕이었는데 그는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암군이었습니다. 장희가 초나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께서 진실로 신의 말을 옳다고 여겨 제나라에 대하여 관문을 닫아걸고 합종의 맹약을 끊어버린다면 신이 상과 일대의 땅 600리를 초나라에 바치고 진나라 여자로 하여금 대왕을 위하여 쓸고 닦는 첩이 되게 하며 진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딸을 시집 보내고 며느리를 맞이하도록 하여 영원히 사돈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나라 왕은 매우 기뻐하며 이를 받아들였고 장희를 초나라 재상으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한 장희는 거짓으로 수레에 떨어져 다친 척하고는 석 달 동안 조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나라 왕은 장희가 혹시 초나라와 제나라 관계를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제나라에 사람을 보내 제나라 왕을 욕하게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제나라 왕은 초나라와 관계를 끊고 진나라와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제야 장희는 조정에 나아가 초나라 사신에게 자신의 봉급 6리를 왕의 측근께 바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희가 약속했던 600리 땅이 6리로 줄어들자 초나라 회왕은 몹시 화를 내며 장군 굴계에게 진나라를 치도록 했습니다. 진나라는 제나라와 함께 초나라를 공격하여 병사 8만 명의 목을 베고 굴계를 죽였으며 땅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초나라는 더 많은 군사로 기습작전을 펴었지만 실패했고 결국 성 2개를 더 떼어주고 진나라와 하친을 맺었습니다. 그 후 진나라가 초나라에 더 좋은 땅을 요구하자 초나라 왕은 장희를 보내준다면 땅을 주겠다고 했고 진나라 왕은 위험함으로 가지 말라고 했지만 장희는 가겠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나라는 강하고 초나라는 약합니다. 또 신은 근상과 사이가 좋은데 그는 초나라 왕의 부인 정수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초나라 왕은 정수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줍니다. 게다가 신은 왕의 사신으로 가는데 초나라가 어찌 감히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설령 신이 죽더라도 진나라가 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장희가 가자 초나라 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야기도 장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근상은 정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장차 진나라가 장희를 구하기 위해 초나라 왕에게 많은 미인을 보낼 테고 초나라 왕이 진나라 미인을 귀하게 대우하면 당신은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수는 밤낮으로 울며 초왕에게 말했습니다. 신하는 모두 그 주군을 위해 일할 뿐인데 장희를 죽이면 화가 난 진나라는 초나라를 칠 것이고 그러면 자신과 아들이 모두 의육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초나라 왕은 장희를 풀어주고 후하게 대우했습니다. 장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초나라 왕에게 유세했고 초나라 왕은 진나라와 다시 친교를 맺었습니다. 초나라를 떠난 장희는 한나라로 가서 진나라를 섬기라고 했고 한나라 왕은 장희의 계책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장희가 진나라 왕에게 보고하니 진나라 왕은 장희를 5고을에 봉하고 무신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어서 장희는 제나라, 조나라, 연나라 군주를 차례대로 설득해서 진나라를 섬기라고 했고 그들은 장희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소진이 진나라에 대항하여 6나라가 합종맹약을 이루게 한 것처럼 장희는 6나라가 진나라와 연맹하여 화친을 맺도록 했습니다. 기원전 311년 마지막으로 연나라 왕이 장희의 말을 따르기로 했으므로 장희는 이 일을 알리기 위해 진나라로 갔지만 진나라 수도 함양에 이르기 전에 해문왕이 죽고 그의 아들 무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무왕은 태자 때부터 장희를 달가워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즉위하자 신하 대부분이 장희를 비난했습니다. 진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다른 나라 군주들은 무왕과 장희 사이에 틈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연행 약속을 어기고
다시 합종했습니다. 신하들이 계속 헐뜯고 제나라에서도 장의를 욕하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장의는 무왕에게 계책을 말했습니다. 제나라 왕이 자신을 무척 미워해서 자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군사를 몰고 와서 칠 테니 그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자신이 위나라에 가면 제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해서 두 나라가 싸울 때 지나라는 그 틈을 타서 한나라를 공격하고 주나라까지 다가가 천자를 끼고 제후도를 호령하면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왕이 허락하여 장의가 위나라에 가니 제나라가 정말 쳐들어왔습니다. 위나라 왕이 두려워하자 장의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며 제나라가 싸움을 멈추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의는 자신이 부리는 사람을 초나라로 보내 초나라 사신이라는 이름을 빌려 제나라에 가게 한 다음 제나라 왕에게 유세하게 했습니다. 지금 제나라는 장의가 진나라 왕에게 올린 계책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행위는 전쟁으로 나라를 황폐시키고 동맹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장의에 대한 진나라 왕의 신임만 두텁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제나라 왕은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위나라 재상이 된 장의는 1년이 지난 기원전 309년 위나라에서 사망했습니다. 소호진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장의에 대한 평가도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대장부라고 합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초나라 회왕에게 땅 600리를 준다고 약속해놓고 6리만 주겠다고 시주미를 뗀 일입니다. 반면 맹자 등문공 하편에는 경춘이라는 사람이 공소년과 장의를 진정한 대장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한번 화를 내면 제후들이 두려워하고 편안히 있으면 세상이 잠잠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맹자는 그들을 어찌 대장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유명한 대장부론을 펼쳤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가장 넓은 집에 살고 천하의 가장 올바른 위치에 서며 천하의 가장 큰 길을 걸어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길을 따라 걷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길을 걷는다. 부귀함도 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함도 이 뜻을 바꾸지 못하며 위협도 이 뜻을 굽히지 못하니 이래야 대장부라 할 수 있다. 한편 장의의 일대기를 쓴 사마천도 글의 말미에 장의를 평가했는데 이 내용을 소개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삼진에는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에 능한 유세가가 많았다. 합종과 연횡을 주장하여 진나라를 강하게 만든 자들은 모두 삼진 사람이다. 장의가 이를 꾸민 것은 소진보다 심한 데가 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소진을 모두 미워하는 까닭은 그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장의가 그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하여 연횡론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두 사람은 참으로 나라를 기울게 하는 위험한 인물이었다고 하겠다.